반갑습니다. 저는 CNC 코트니입니다. 제가 막 수업을 끝내고 나와서 되게 따끈따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흥분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딱 들어왔는데 열기가 엄청 나네요. 제가 우리 벨라 선생님 걸 못 들었는데 되게 열정과 혈색이 느껴집니다. 네, 저는 이름은 코트니이고요. 제가 어머니들을 뵌 적이 없어서 혹시 죄송하지만 저희 반 어머니님 감사합니다. 너무 여쭤보고 싶어요. 학생이 누구냐고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제 이름은 코튼이고, 저는 사실 이제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일단 학원 내에서는 CNC 화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오래 일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7월 18일이면은 만으로 꽉 채워서 12년 동안 쉬었던 것은 딱 4개월 중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계속 CNC 화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겠어요. 네, 제 이름이 코트니예요. 왜냐면 제 한국 이름이 김현정입니다. 세상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 미국인 되게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크리스틴이라고. 그 친구한테 내 이름 하나만 좀 지어줘라. 원래는 제가 영어 이름을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었다가 모든 외국인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제가 맨날 저만 보고 그러더라고요. Hello, how are you? 현중. 그래서 그 여 발음을 잘 못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자부심을 느낀 이름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이제 2개 이름을 추천해줬는데 하나가 멜리사, 그리고 이제 코트니. 멜리사보다 코트니가 더 좋더라고요. C 하면 뭐 비타민 C 같고 뭔가 상큼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2개 이름의 이미지가 뭔데 2개를 나한테 했어? 그랬더니 수다쟁이. 엄청 많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이텐션인 아이들의 느낌이 그 2 이름이래요. 그래서 코트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학생들한테 안녕, 내 이름은 코트니야 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 별명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희 반 어머니들 아실 텐데 저는 코트니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저를 코판이라고 말해요. 로즈피커. 네. 이거 하려고 마스크 먹고 왔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포샵이고요. 사실 이렇게 생겼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 짧고 귀한 시간에 이렇게 길게 이름 얘기를 하냐면 기억해달라고. 저는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름을 꼭 이제 코판이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머니들께 오늘 바쁘시니까 제가 이 핸드아웃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 평상시에 제가 이제 CNC에 12년을 있다 보니 얼마나 설명회를 많이 해봤겠어요. 거의 한 20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줄였어요. 원래 막 50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들 정말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엑기스만. 그리고 저는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PPT도 잘 못 만들고 또 이렇게 막 기계도 못 다루고 해서 아날로그로 이제 사실 보여드릴 PPT가 많지 않아요. 사실 총 4페이지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굉장히 화려하신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역시 아날로그로 가자 해서 종이로 만들었고, 사실 펜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적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핵심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가실 때 제 이름 그리고 핵심 단어 2개 딱 그거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마치 수업을 하듯이 네. 열어주시면 네. 제가 몇 년 전에 동아일보의 기사를 썼던 내용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공부에서 핵심은 독해다. 책 읽기로 모든 영역 학습이 가능하고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을 글을 썼어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페이지 보이시죠? 이게 오늘 저의 설명의 핵심입니다. 딱 2가지 질문만 답해드리고 좀 가려고 합니다. 1번. 죄송한데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1번 시작. 영어를 잘하려면 궁금하셔서 오셨잖아요. 2번 시작.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하려면 설명회를 이제 준비를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오시면서 제 수업에 대한 것을 많이 어필을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어머니께서 여기 오신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맞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은 걸 설명해 주실 거니까 저는 이거를 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오신 이유는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 아이가 잘하는 방법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토픽으로 정해놨습니다. 하나는 퀀티티 그리고 퀄리티 이 두 가지가 영어 공부의 핵심이에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까지? 잘 안 들려요? 제가 가까이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퀀티티하고 퀄리티 퀀티티는 양 어떤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퀀티티 그리고 퀄리티 일단 그 영어는 일반 그 과목이랑 좀 차이점이 있죠. 수학, 과학, 뭐 국어는 말고 수학, 과학이나 뭐 이제 다른 기타 과목들은 학문이에요. 그죠? 근데 영어는 학문이자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첫 번째 그 모국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머니들께서 태어나셔서 처음에 한국말을 배웠던 거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언어를 배웠었던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거기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많은 이제 그 영어를 학문이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학교 과목으로 이제 인지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부터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뭘 할까요? 언어에 관련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1년 동안은 말을 못하죠. 그럼 뭘 할까요? 애는? 듣기만 하죠. 듣기만 하죠. 엄마가 엄마 해봐. 엄마 물 맘마 쉬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럼 아이는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탁 터져 나오죠. 엄마 아빠 이렇게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와 시작했다. 그러면 리스닝이 제일 먼저겠죠. 영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언어의 그 중요한 그 공부하는 방법은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영어를 들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영어를 듣고 두 번째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이 애들이 이제 배우면 그 다음 뭐를 하죠? 말을 하고 나서 네 책을 이제 읽는 법을 배우고 책을 읽기 시작하죠. 그 다음이 마지막에 뭘까요? 학교를 가서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받죠. 시험이나 아니면 퀴즈나 여러 가지로 그게 라이팅. 그래서 이 순서만 잘 지켜줘도 이거 끝났다고 이거 하고 이거 끝났다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리스는 위에 스피킹이 쌓이고 그 다음에 리딩이 쌓이고 마지막에 라이팅으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는 거기까지 가는 게 가장 탄탄한 언어 실력인데 그렇다면 언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부터 좀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듣고 하는 그런 뭐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사실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영어에 이제 두 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하나는 모국어로서의 학습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어로서의 학습법. 그래서 EFL, ESL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단 전략도 잘 짜야 돼요. 일단 언어라고 하는 그 공부는 말씀드렸다시피 모국어처럼 공부하면 좋아요. 하지만 영어는 우리나라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2 외국어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잡은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모든 선생님이 100% 영어로 수업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컨드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커리큘럼으로 어떻게든 아이를 숙제든 뭐 수업 시간에 시험이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영어를 많이 듣고 쓰고 읽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목동에서 17년 그리고 마곡에 올해 처음 왔는데 조금 죄송한 게 있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우리 어머니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퀄리티는, 그러니까 퀀티티는 양인데 분명하게 이 아이가 이 레벨과 이 정도까지의 영어를 해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양이 필요해요. 아기 때 그만큼 들어야 말을 하는 것처럼
그만큼 말할 수 있어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언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숙제예요. 학습량. 학습량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줘도 한계가 있어요. 2시간이라는 딱 그 수업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진짜 꼭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숙제로 그걸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숙제를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저도 놀라고 어머니들께 좀 민망하고 했던 게 이 근처에 학원들이 숙제를 저희만큼 많이 내준 학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놀래고 저도 놀래고 어머니들 놀라시고 너무 공감하시니까 웃어주시는 거죠. 너무 죄송해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목동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진짜 소위 막 학군 막 센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양을 엄청나게 시켜요. 근데 전 당연히 이제 그걸 생각하고 여기 와서 똑같이 그 양을 냈던 거예요. 근데 막 애들이 처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이거 못해요. 그리고 학교 어머니들 전화 와서 다른 친구들은 다 끝내나요? 우리 애만 못 끝내.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이해한다는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냐면 이제 당연하게 다 끝냈던 숙제들이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겠구나. 저도 저거고 어머니들도 애들도. 그래서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퀀티티. 왜냐면 이만큼의 실력을 원한다면 그만큼 해야 돼요. 아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공부는 줄넘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줄넘기. 그러니까 학교에서 줄넘기 시험이 있대요. 선생님이. 그러면 밤마다 줄넘기를 해보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타고난 진짜 막 그 부모님 중에 운동선수 DNA 있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인 애들은 그 양이 있어요. 그만큼 해낼 수 있는 양이. 똑같아요. 영어도 그만큼 노출이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퀀티티 정말 숙제만큼 악명 높은 CNC. 그래서 CNC 학원이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 숙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원칙이에요. 그만큼 공부를 시켜야 그만큼 실력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퀀티티가 있는데, 하지만 원칙이 아이들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저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만들어 놨으나 만약에 아이가 지금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해서 기다려야 한다. 충분히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같이 걸어가지고 어쩔 땐 뛰고. 그래서 그 원칙은 존재하나 아이들 위에 있진 않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퀀티티는 모든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퀀티티는 이퀄 CNC. 일본에 대한 정답은 CNC. 너무 상업적인, 죄송합니다. 너무 노련한가요? 너무 많이 했죠. 죄송해요. 분명 방금 수업 끝내거든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만큼의 정해진 양을 반드시 해야 하고, 어떤 반을 받은 숙제가 많은 CNC.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로 넘어가겠습니다. 퀄리티는 2번에 대한 정답이에요. 2번. 그렇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내 아이는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머니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다면 그 한 명 한 명 똑같은 커리큘럼에 다 끼워 맞춘 만큼 교육이 아닙니다. 네, 그건 정말 상업적인, 정말 찍어내는 기성 교육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퀄리티를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죄송합니다. 감히 1번 여기 퀀티티에 대한 정답은 CNC.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IQ가 높거나 언어적인 감각이 있으신 어머니들은 맞힐 수 있어요. 제가 한 분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 제발 대답해 주세요. 퀄리티에 대한 그럼 정답은? 지금부터 그렇다면 왜 이 정답이 말도 안 되게 코트느냐. 그러니까 너무 교만한 건 아니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감히 지금 좀 잠깐 드릴게요. 네, 그래서 혹시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학습량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 적을 준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사탕을 막 드리고 싶네요. 반갑다, 일부러. 그래서 정답은 CNC 학원이고, 두 번째 퀄리티는 맞춤형 수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관리랑 같이. 이제 사실 인강 선생님들,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이나 AI,
그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뒤에 있는 단어죠. 죄송합니다. 네, 뒤에 있는 단어인데 그 수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CNC가 정말 조금 왜 악명도 높고 조금 잘 하고 있는 게 제 생각에 다른 학원보다는 이 관리 부분이에요. 아마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매번 문자 오고 전화 드리고 하는 것들. 그래서 코치님. 네, 다음 페이지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가장 마지막 저의 설명의 가장 마지막 핵심이어서 이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굉장히 평범하다고 이름처럼 평범하다고 생각하면서 30몇 년을 살았는데 CNC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랑 되게 다르거나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랑 다른 사람들.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이 상황에 저런 생각을? 매력있다. 막 이렇게 느끼는 사람인데 그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태어나서 선생님처럼 특이한 사람이 진짜 처음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을 좋아했던 이유가 특이해서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을 저보고 역으로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특이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얌전해요. 이제 아빠는 이제 방송 작가, 어머니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 두 분 다 굉장히 활동적으로 이제 하셨고, 저는 그 집안에서 굉장히 얌전한 아이로 이렇게 여겨지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 TMI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막 이렇게 가족 노래 2번이나 전국 노래자랑 신청하셔가지고 예선에서 탈락하시고 막 그런 집이에요. 저희 어머니 지나가다가 이제 막 마이크 잡고 막 1시간씩 얘기하시고, 제가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 첫날부터 신규생 오면 되게 잘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네요. 전 저희 어머니를 못 이겨요.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옆에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가는 길이 어디에? 그럼 저희 엄마가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신호등을 같이 건너고 거의 건널 때쯤 돼서는 이미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되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 여기 CNC 하고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그 전공은 영어 교육, 그리고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을 3년 동안 따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 게 교류 분석학이라고 공부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영어 교육, 심리학, 뇌과학, 교류 분석. 혹시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 모든 이 학문의 공통점이 인간, 사람, 관계 이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제가 봐도 신기한 게 2006년부터 강의 수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은 첫 제자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매년 만나서 생일 때마다 만나고 생일을 한 5번을 해야 돼요. 제자들의 그 모임이 있어서 5번, 월, 화, 수, 목, 금, 토 막 이렇게 해서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첫 제자부터 지금까지 정말 거의 1000명, 2000명 될 것 같아요. 만났던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의 이름, 영어 이름, 그 당시 학교, 부모님, 그 아이들의 혈액형, 그 아이들이 좋아했던 취미, 색깔 다 기억을 해요. 모두 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쫙 비디오처럼 쫙 펼쳐져요. 저는 그게 모두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 CNC 선생님을 만나서 알게 됐죠.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본관 옆에 80T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거기 갔는데 친구랑 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 이제 음료 만들어주시는 분만 계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 아이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춤을 췄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살짝 그러면서 막 까맣게 웃었어요. 근데 갑자기 음료를 건네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코트니 선생님? 불싸. 내가 왜 춤을 췄을까?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저 우리 애가 선생님 반에 있었어요. 제발.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 이름이? 그랬더니 8년 9년 전. 기억 못하실 거예요. 선생님 반에 4개월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승모감 가셔서 우리 애들이랑 헤어졌어요. 기억 못하실 거예요.
옆에 있던 제 친구가 기억할걸요? 이름이 뭐죠? 아우 이름도 평범해서 딱 얘기하시는 순간 제가 어머니 앞에서 그 아이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 자주 입었던 티셔츠 색깔, 학교 딱 알겠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음료를 드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본투비. 그랬기 때문에 약간 제가 감히 건방지게 퀄리티가 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앞에서 수업은 다 해요. 앞에서 수업은 다 하는데 관리는 철저하게 1대1로 가요. 1대1. 그래서 저는 이 설명회 시간만 되면은 제가 막 흥분을 하는 이유가 지금 사실 되게 흥분이 된 상태인데 아주 누르고 자제하면서 얌전하게 하고 있어요. 아까 수업 중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떨려서가 아니라 너무 익사이티드 해가지고 우와 어머니다! 왜냐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 남자들의 이상형 오늘 처음 본 예쁜 여자 똑같아요 저도. 근데 딱 보는 순간 늘 전화로만 어머니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궁금해요.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얼굴 사진 있으면 좀 보여줄래?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어머니들 오늘 이렇게 저희 어머니들 누가 오셨을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면 아마 나중에 3년, 5년, 10년 뒤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다 그 당시에 그 영어 실력, 그 당시에 아이가 이 부분을 더 해야 되는 부분, 잘하고 있었던 부분, 피드백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를 한 번 만났던 분은 고입, 대입, 취업까지 상담을 다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저의 전화는 계속 1시간 잠깐 놓고 핸드 딱 보는 순간 막 3, 40개가 기본으로 와 있는데 그 3, 40개가 다 학부모님이세요. 근데 그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24시간을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본투비 강사 저는 또 문자가 없으면 슬퍼져요. 난 이제 세상에 필요가 없는 존재야. 왜 어머니들이 나를 안 찾지? 지금 시즌인데 왜 연락을 안 주시지? 이렇게 애들도 이제 지금도 취업 상담하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랑 짧게 만난 어머님이 계시고 길게 만난 어머니도 계시고 오늘 지금 처음 만난 분도 계시고 나중에 만날 분도 계세요. 잠재적 저희 고객들.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만들어진 인연은 아이가 다른 반을 갔다고 다른 학원을 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전 절대로 연락 주세요. 계속 연락 주세요. 아이 이거 저 경험해보신 분들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바쁘고 이러면은 답장을 늦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 수업 시간 외적으로는 정말 칼답이고 정말 급한 경우는 아이한테 양해를 구하고 애들도 알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순간 학부모님의 답장이다 이거는. 애들이 알아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급한 일은 이제 하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이가 어떤 성향이든 어머니 아버님의 그 아이들이 어떤 그 재능을 갖고 있던 간에 이제 제가 만나면 정말 물처럼 다 이렇게 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의 주제가 극상위권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그러고 뭐 계속 그동안 극상위권을 되게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와서도 마법 시간표를 이렇게 극상위권을 많이 깔았다가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표를 여러 번 바꿨어요. 팀장님하고. 그래서 제가 9년 만에 WA라고 하는 단을 9년 만에 맡았어요. 9년 만에 맡아서 할 수 있을까? 너무 옛날에 이제 ABCD 띄고 하는 이제 딱 시작하는 단계 아이들을 만나는데 할 수 있을까? 일단 해보자. 왜냐면 옛날 기억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부분에 자신이 있었냐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진짜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반 수업이 혹시 이미 저희 어머니는 아시겠지만 100% 영어 수업이에요. 100% 영어 수업이어서 애들도 영어로 해야 되고 저도 영어로만 하고 당연히. 그런데 WA반을 시작을 했는데 한 2주 동안은 저랑 아이들이 모두 고릴라가 됐었어요. 애들도 teacher tell me more 이렇게 서로 막 여기가 막
고릴라가 돼서 막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너무 놀라는 게 좀 이따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걸 만든 이유가 집에 가시면 지금은 이렇게 유머를 너무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 제가 이걸 시작했다가 2시간이에요. 근데 다음 선생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그래서 펜다는 따로 나중에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 그 아이들 실제 그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인데 처음에 어땠냐면 진짜로 WA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Hello, how are you?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그랬잖아요. 제가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코트니. 그거 내 이름인데? 근데 막 데이터가 돌아간 거죠. 이 아이의 영어 수준은 지금 현재 What's your name을 모르니까 좀 밑으로 내려볼까? My name is Courtney. What's your name? CNC. 정말 모르는 거야, 이 문장을. 그래서 쫙 내렸어요, 레벨을. 안 되겠다. 지금부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2시간 동안 5개 단어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나머지는 바디랭귀지로 가야겠다. 나는 외국에 나갔다 생각하고 이제 서로 막 몸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지금 2달, 3달 지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진짜 스펀지예요. 제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지금 저랑 영어로 주말에 뭘 했는지 자기가 왜 숙제를 못했는지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단 2달 만에. 어른들 외국에 1달, 2달 연수 가면은 그 정도까지 못하세요. 지금은 돼요. 지금은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닝에서 스피킹 단계인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레벨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적어놨었는데 모든 반이 목표가 다르고 모든 반에서 하고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안에서도 학생 수만큼의 저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한 반에 5명 있다? 그럼 저는 커리큘럼이 6개인 거죠. 반의 커리큘럼과 한 명 아이들에 대한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인간에 고릴라부터 해서 거의 미국 렉처 수업까지 다. 네, 그래서 그 상위권 근데 제가 어머니께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 아래 저학년부터 낮은 레벨 그리고 높은 레벨 아이들을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강의력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강의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의 어떤 강의 능력. 근데 그거를 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 한번 이제 기선 제압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웃기고 재밌고 하면은 계속 놀려고요. 공부 안 하고. 근데 그때 제가 기선 제압을 하는 방법이 레벨마다 다 달라요. 모든 반이. 그래서 밑에 레벨 아이들한테는 맨날 막 거의 5분에 한 번씩 빵 터져서 막 하하 막 웃어요. 옆방쌤도 너무 죄송해 죽겠어요. 너무 많이 웃어서 애들이 웃는 걸로 제가 기선 제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안 웃기면 애들이 자꾸 수다를 떨어요. 말하려고 그러고 자기네가 장난치려고 해요. 그러면 모든 그 관심을 저한테 쏠리게 하는 거예요. 엄청 웃기게. 그럼 애들이 딱 저를 모두 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웃긴 농담을 시도해도 저 선생님보다 웃기지 않다. 그러면 애들이 좀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또 웃겨주세요. 또 웃겨주세요. 이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최대 집중력 시간이 7분이에요. 7분. 그리고 고학년이 11분, 어른이 20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학년이 많은 그 반에서는 5분에서 7분마다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고학년들은 기선제압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선생님의 실력을 평가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스탠포드 하버드 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랑입니다. 저희 반 그 하버드에서 CNC 전체 전교 1등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똑똑하죠. 미국에서 몇 년, 캐나다에서 몇 년,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외국에 살다 오니까 모국어처럼 하는 애예요. 그렇다면 분명 저보다 영어를 잘할 거거든요. 스피킹은 저보다 잘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은 선생님이 멋진 사람이길 바래요. 자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길 굉장히 바라는데 웃기게만 해서 안 돼요, 절대. 얘네들 여기 왔으면 부모님이 썸인 건 아니에요. 그 극상위권 애들은 더 이상 부모님이 썸인 게 아니라 자기네가 학원을 골라요. 인터넷 가서 선생님 그 프로필 다 보고요. 자기네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앉아서 이렇게 몇몇 학생들이 그래 다리도 다 꼬고 약간 이제 삐딱하게 앉아서 한번 해봐요 수업. 그럼 걔네들한테는 저는 웃기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11분에 한 번씩 웃기긴 해야 돼요. 집중력 때문에 되게 웃겼다가 갑자기
굉장히 높은 배경지 수업을 해버려요. 확. 그러면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그냥 웃기거나 우스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굉장한 인텔리였는데 이 선생님이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해준 거였구나를 똑똑한 애들은 금방 캐치해요. 그걸 알아요. 저희 그 배려를. 제 수업에 제가 이렇게 지휘하듯이 어쩔 때는 확, 어쩔 때는 몰아갔다가 빨리 했다가 이렇게 강약 조절하는 거를 밑에 저학년 아이들이나 낮은 레벨 잘 모르는데 높은 반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높은 반을 제가 그동안 왜 많이 맡았었냐면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좀 이상한 짓을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업 준비를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사실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인가 글이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화분이 하나가 시들시들하길래 장미꽃이 물을 주다가 갑자기 팍! 이게 교육이구나. 그게 한 번씩 인사이트가 와요, 제가.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아빠 유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글을 쓰고 이거 수업 시간에 그 주제로 써야겠다. 왜냐면 매 시간 토론을 하고 매 시간 에세이를 써야 하고 그럼 저한테는 주제가 보통 선생님들이 그 주제가 뭐 찬반을 많이 하시거든요. 찬반. 어제 했었던 하버드 반 주제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 네. 친구는 서양 속담에 친구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사귀어야 하고 결혼은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하고 해야 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보통 우리나라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나라는 왜 그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뭘까요? 그 말 뜻은? 이게 팩트라고 강요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 왜 그럴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 무조건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어저께 10명 중에 7명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열띤 토론이 난리가 났어요. 남자애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보다 똑똑한 여자가 싫대요. 귀여우는데요. 자기 이기려고 할 거예요. 여자애들은 그렇지 않다. 원래 돕는다는 뜻은 더 많이 가진 자가 도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자가 더 많이 똑똑해도 나쁘지 않다. 막 토론이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사고방식 자체를 이렇게 열어놔요. 반드시 열어놓고 토픽을 던져고 애들이 할 말이 없으면 제가 많이 얘기해주고 잘하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하게 하고 그 장을 만들어주고 아직 연습이 안 되는 애들은 제가 거리를 많이 줘요. 이야기, 에피소드, 학문 이런 얘기를 쫙 풀어줘요. 그런 걸 하려면 저한테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얼마나 많은 토론의 경험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한 4, 5살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X를 그려줬어요. 이거를 쓰는 순간 넌 말을 할 수 없어.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피해가 되니까 씌우셨어요, 저를. 그럼 제가 진짜 그걸 믿었거든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왜냐면 이제 지나가면서 다 물어보고 하늘은 왜 파랗냐, 저 아저씨 배는 왜 나왔냐부터 해서 어머니가 대답을 해주다가 이제 지치셔갖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계몽사에서 나온 백과사전을 쫙 사주셨어요. 초록색깔. 그리고 네가 찾아봐.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백과사전을 전체를 다 아마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답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객관적인 배경 지식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처음에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웹사이트 나왔을 때 진짜 신났었거든요. 근데 시간 딱 지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지식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직접 도서관 가서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내가 직접 밑줄 치고 궁금했던 걸 찾아보고 해야 내게 되거든요. 온몸을 써서 그 지식을 얻었을 때 이게 내게 돼요. 근데 검색은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스마트폰 나왔어요. 더 실망했어요. 너무 쉽게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저 때는 그리고 부모님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양이 중요했어요. 퀀티티. 왜냐면 인터넷이 없었고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이제 많은 양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나는 고등학교 면접 볼 때 몇 권의 책을 읽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도서 이력을 제출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몇 권의 책을 읽었니? 안 물어봐요. 왜냐면 너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퀀티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책에서 그 주인공의 이름과 뭐죠? 그걸 5분 동안 설명해. 시작 해야 돼요. 그럼 진짜 그 이야기가 내게 안 됐던 아이들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퀄리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죠. 변별력과 진짜 우수한 학생을 좋은 학교는 원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식이 없었던 때는 지식이 많은 학생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똑똑한 아이, 엘리트 소위. 그런데 지금은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깊이가 없어요. 클릭 하나에 터치에 끝나버리는 세상이니까. 그렇다면 진짜 그 한 가지 몇 개 있는지를 보거든요. 진짜 좋은 아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수업하고도 연관이 돼요. 쉽게 주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계속 고민하게 하고. 아니, 물어보지 마. 생각해봐.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니? 계속 머리를 막 쥐날 때까지 막 어쩔 때는 막 한 단어 갖고 막 30분 수업을 해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막 여러 가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쓰고 있는데, 오늘 오신 김에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영어 단어 중에 U-S-H-E-R, usher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usher.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지 않는 단어예요. usher. 평생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usher. 어서 오십시오. usher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usher는 안내하다예요. 기억하시고요.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기억하실 거예요. usher 이란 단어는 안내하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모든 단어를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번의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공부하다가 이 단어가 죽어도 안 외워져. 어떤 방법을 써서도 외워내. 선생님은 이런 방법도 써봤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애들이 빵 터져요. 그런 식으로 찾아내, 너의 방법을. 난 이렇게 찾아냈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노력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또 리딩도 사실 독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책 있으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책. 뭔가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내 인생에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또 읽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작가 이름을 외우게 되고 그 다음 책을 살 때는 비슷한 그 분야의 책을 사거나 그 작가의 신작을 보거나 그 인생의 리딩을 성공하는 방법은 한 권의 나만의 책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리딩이 재밌어지면서 이게 쫙 펼쳐나가요. 그게 리딩이에요. 근데 그런 재미도 없이 그냥 계속 다독만 하는 거예요. 내 책이 없이. 그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책 많이 읽어 도서관 가 일주일에 2번씩 빌려. 도서관에서 다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1시간을 하면서 애들이 진짜 재밌게 이걸 만들어져 버리면 그 경험이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영어가 재밌어지고 이것도 할만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아이들한테 왜 안 해? 라기보다는 옆집에는 몇 권을 읽었다더라 이게 아니라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야?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하면 진짜 그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감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 반에도 제가 가장 불안한 게 뭔가 웃겼어요. 애들 막 배꼽 잡고 책상 치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딱 순간 불안해요. 너 오늘 집에 가서 분명 이거만 얘기할 거지. 이거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어쨌건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는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두 가지였어요. 퀀티티, 퀄리티. 영어 공부를 잘 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딱 정해진 양이 있다. 그래서 애들이 숙제가 너무 많다고 힘들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결국엔 그 양을 해내는 그 아이가 될 수 있게 엉덩이 힘, 인내를 좀, 그리고 집중력의 시간을 좀 할 수 있게 시인지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퀄리티는 저는 이제 진짜 본투비 강사라서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어머니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아마 제가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랑 이렇게 눈 마주치시는 분들 지금 몇 분 계세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좀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꿀팁?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이렇게 첫 수업 이후에 이제 요청을 하시거나 선생님 전화를 드리건 했을 때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누가 더 아이에게 신경 써줄까요? 네. 저도 처음 이제 강사를 시작했을 때는 저의 수업에 대해서만 막 화려하게 늘어났었는데 네, 수고하세요. 감사 잘 부탁드립니다. 못 보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애가 노란색 머리 띄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통화하다가 어머니 근데 그 노란 머리 너무 예뻐요. 그냥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가 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어저께 사줬는데 그때부터 저랑 엄청 친해지셔갖고 그때부터 별 얘기를 서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적이더라도 꼭. 그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어머니들 이 밤에 쉽지 않잖아요. 불금에. 불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저 때는 TGIF였어요. Thank God it's Friday. 신이시여 금요일입니다. 이제 TGIF.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트렌드 한 거 알려드릴게요. 금요일이 영어로 뭘까요? Friday.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와 아싸 이게 영어로 뭘까요? Y-A-Y 예 이거예요. 그걸 좀 합쳐요. Friday 그래서 오늘 가실 때 피곤하다 뭐 선생님 앞에 나와서 뭐라 이렇게 웃기기만 하고 기억은 안 나고 이거보다는 가실 때 금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Friday로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 마지막 하나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여기 오신 이유는 아이들의 성장을 첫 번째 원하시죠. 아이가 더 나아지길 바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들도 더 지금보다는 내 아이를 더 잘 가르치고 싶으시죠. 더 잘 기르고 싶으시죠.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게 CNC는 절대 강요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되게 독특한 학원이에요. 강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받아요. 누가 하실래요? 설명회를. 다 자원자들. 왜 전 특히 이분들은 수업이 없는 날 나왔고 저는 수업 끝나고 뛰어왔고 이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할까요? 성장하고 싶어서. 우리도 이걸 하면 분명 얻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의 눈빛과 어떤 부분을 더 원하시는지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설명의 마지막 정답은 보여주세요. 여기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 코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교만하진 않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인생의 목적은? 따란 다음 페이지 성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에 성상이라고 적어주시면 오늘 댁에 가실 때 저의 이 시뻘건 얼굴보다 성장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시간 내실 때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정말 긴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